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스입니다. 저희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나라님 하시는 분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7급 공무원에 이번에 합격을 해서 그 공부를 했던 방법 8가지를 가져왔는데 이걸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자기소개는 했지만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이번에 7급 공무원에 합격한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공부를 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시간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시간 관리 하려면 이 야수 동영상에서도 나왔었지만 그 타이머가 진짜 필수고, 그리고 플래너를 짜실 때 가지각색으로 개인에 맞게 짜실 텐데 정말 그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얼마나 집중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그 공부량이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서 자기가 뭐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단위별로 교시를 정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정말로 효율적이에요.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 공부법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다 타이머랑 플래너랑 본인만의 이 교시랑 이런 스케줄이 다 있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합격한 사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이것만 있으면은 합격에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렇게 그렇죠. 체계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그 공부법 영상에서 한 5분 동안 이 얘기만 떠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은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감이 잡히실 거예요. 김주영 공부법.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이제 과목별 공부법인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랑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약점을 파악해서 그거대로 적용시킨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직렬이 다르니까 공통 과목만 얘기하자면은 저는 우선 하루에 3과목씩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공통 과목 2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 1과목씩 해서 전공은 이제 매일매일 했고 공통 과목은 2과목씩 로테이션 2분할 하듯이 그렇게 했었고, 괜찮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있잖아요. 네. 문법을 정말 그거는 빠르게 끝내야 돼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문법을 계속 까먹을까봐 네.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적용했어요. 그좀 빈도를 높인 거네. 네. 이분할처럼. 계속 반복했지 진짜. 네. 그래서 일상생활 하면서 막 카톡이나 맞아요. 일상생활 말할 때도 표준 발음법 뭐 그러니까 주영이 앞에서 맞춤법 오류를 내는 순간 아주 그냥 호되게 혼날 각오를 해야 돼. 국어는 문법은 그렇게 하고 이제 비문학이랑 문학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계속 읽어보는 거야. 책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강사 말해도 되나? 말해. 이선재 선생님의 그런 시 문학 분석하는 거랑 이제 막 독해야 산다 이런 거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런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고, 저는 한자는 그냥 포기했어요. 한자는 그냥 내려놓고, 왜냐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불쾌하네요.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시는 단어가 정말 다르잖아요, 토익이랑. 그래서 단어를 외우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했고, 제 약점이 단어기도 했어요. 공시 단어장 뭐 외웠어요 혹시? 저는 이동기에 그 3000 단어장이 그 작은 게 있어요. 좀 작은 거. 그 올인원으로 기본서 말고 또 작은 거 파시는데 그걸로 정말 꾸준히 했었고, 그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거 한 몇 번 정도 회독했어? 그거는 비밀이에요. 왜 사실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또 단어 같은 경우엔 제가 강의를 또 따로 들었어요. 왜냐면 혼자서 잘 안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강의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약간 혼자서 안 할 만한 거는 강의의 도움을 좀 받았다. 네, 좀 제가 약한 부분은 강의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 이동기 선생님의 하프 모의고사가 정말 좋아요. 왜냐면 문법이나 이렇게 단어 이런 거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자기 실력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은근히 많이 적중률이 높아요, 그 하프 모의고사가. 그래서 매일매일 해주기에 굉장히 좋고. 혹시 이동기 선생님 돈 좀 받은 거 아니에요? 컷. 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너무 처음부터 지역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좀 스토리텔링식으로 강의를 하시는 강민성 선생님. 나 강민성 들었는데? 고3 때? 진짜? 잘해요. 강민성. 네, 그분 거를 먼저 들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강민성 선생님 거를 듣고 나니까 뭐야? 이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외우지를 않아도
너 때문에 헷갈리잖아. 아니 그냥 내가 얘기해줄게. 그 강미성 그 강사님 특징은 스토리텔링이 스토리를 굉장히 빡세게 잡아주기 때문에 딱히 암기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용이 머리에 들어와. 맞아. 그래가지고 굳이 그 암기할 게 굉장히 많이 줄여요. 저도 그 고3 때 인강 유일하게 들은 게 강미성 강사님이어가지고 저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강민성 선생님 거를 먼저 들어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탄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전환길 선생님 거를 들었어요. 그 전환길 선생님의 장점이 두문 글자랑 좀 지역적인 거 외우기 쉽게 해주는 스타일이신데, 그래서 강민성 거 먼저 들어서 스토리를 먼저 안 다음에 지역적이거나 그런 빠져있는 부분들을 이제 전환길 선생님 걸로 채워가지고 강민성으로 스토리를 듣고 전환길로 지역적인 부분을 커버하면은 한국사는 끝입니다. 와우.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은 뭐 이제 매일 저는 조금씩 했어요. 1시간에서 2시간씩 분배해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뭐 하루에 얼만큼 공부하고 뭐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봐주는 게, 까먹지 않도록 계속 봐주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고반복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빈도를 높여갖고 계속 다다다다다 봐주는 게 기억력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김주영 공부법 세 번째는 뭐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인강은 조금 빠르게 듣고 어. 복습은 느리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인강을 들으면은 착각할 수 있는데 인강을 듣는다고 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 시간은 때우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인강을 열심히 들어요, 되게. 물론 1회독을 할 때는 인강을 정말 꼼꼼하게 들어야 되긴 해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듣기만 하는 거잖아. 그치. 어. 그래서 근데 1회독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상 때는 인강은 정말 빠르게 듣고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 얘기를 엄청 공감하는 게, 저도 인강 엄청 빨리 들었어요. 저 막 인강 기본 1.5배속에 좀 쉬운 거는 2배속까지 듣고 대신 복습을 거의 인강 듣는 시간만큼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좀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걸 억지로 빨리 들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죠. 네, 할만하다 생각하면 굳이 인강을 늘어지게 들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김주영 공부법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이제 저만의 암기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머릿속에서 글씨를 쓰면서 외웠어요, 많이. 그러니까 뭐 읽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도화지 하나, 백도화지 하나 놓고 거기서 글씨를 계속 쓰면서 저만의 머릿속 노트에다가 계속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눈을 깜빡이면서 약간 사진 찍듯이 그 페이지를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이거 실제로 이거 기억력 훈련하는 사람들이 많이 네, 하는 방법이라. 진짜 좋아요. 네. 근데 이것도 숙달이 돼야 더 좋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소리 내서 읽기. 그러니까 좀 감각 기관을 여러 개를 이용하는 거. 네, 정말 이게 여러 개를 이용해야 반복이 그만큼 많이 돼서 한 번 봐도 한 4번 봤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김주영 공부법 다섯 번째는 뭐죠? 김주영 씨. 다섯 번째는 이제 스터디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스터디 근데 약간 노량진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네, 스터디. 네. 어. 그래서 스터디 원들을 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진짜 공부에 열의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 스터디를 하면은 이제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을 체크할 수 있고 더 짚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스터디 같은 거 어디서 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쵸. 떨어지면 죽을 테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저희의 그 카페가 있었어요, 직렬만에. 그래서 거기서 구했어요, 저는. 아. 네. 근데 사실 스터디는 좀 운인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네. 구해도 좀 할 사람은 하니까. 그럼 만약에 스터디를 하러 갔다. 근데 누군가 물 흐리는 아. 사람이 있다. 그럼 Nope. 바로 나오세요. 바로 박차고 나오세요. 네, 그냥 바로 버리세요, 그 사람들. 네.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김주영 공부법 어느새 여섯 번째는 무엇이죠? 김주영 씨. 네, 여섯 번째는 이제 복습만 하는 날이 있어야 한다. 네, 이겁니다. 네. 왜냐면 복습만 하는 날이 생기면은 자기가 일주일 동안 뭘 공부했는지 알 수 있고 아, 그걸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고 사실 복습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쉼을 주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말에 하기 좋겠네요. 네, 주말에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 1회 그때- 정도? 네, 그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리고- 좀 약간 이해 안 됐던 것도 좀 다시 보고 그치. 뭐 외워야 될 거 외우고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하는 방법에는 그냥 처음부터 무작정 막 순서대로 다 보시는 게 아니라 큰 제목들 먼저 뭉텅이로 읽어서 이 흐름을 먼저 이해하세요. 네. 강민성 공부법.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복습할 게 무슨 단어, 뭐 소제목,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흘러가듯이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일단 외우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디였지? 약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내가 정확히 위치를 파악을 그러니까 이게 좀 귀찮은데 사실 그만큼 중요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저도 이건 되게 공감을 해서 그래서 복습을 하면서 좀 큰 단원 위주로 좀 정리를 해 나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8가지라고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7번째가 마지막인데 죄송합니다. 김주영 공부법 7번째는 무엇이죠? 김주영 씨? 네, 7번째는 이제 뭐 만약에 스터디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냥 문제를 스스로 출제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를 출제해보면서 자기가 출제한 문제들이랑 기출들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문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을 잘 짚고 있는지 한번 자아 성찰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공부를 하면 이제 공부를 똑같이 해도 포인트들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거는 조금 좀 덜 중해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조금 수월하게 더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공부법 얘기할 때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게 포인트를 잘못 짚으면은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약간 시험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객관식 시험인데 저번에도 얘기했죠. 객관식 시험인데 객관식 포인트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론 공부를 포인트로 해버리면은 객관식 시험 못 풀어요. 그거를 아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문제를 자기가 직접 내보면 알겠네요. 내가 지금 이거를 제대로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맞아요. 흘러가듯이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죠. 무서운 게 뭐냐면 흘러가듯이 해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시험 문제 경작 근데 점수는 안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사실 열심히 안 하고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갑자기 철학적으로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늘 염두를 해두시고 보면 벌써 공통점이 저랑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저희 둘의 공통점이 아니라 합격자들은 다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 정도 고민 안 하고 합격한 사람은 진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합격한 사람들은 다 스케줄 다 자기가 짜고 이런 식으로 자기 방향성 체크하고 이런 게 굉장히 다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그 말은 이것만 잘 시스템화 시켜놓으면 합격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거를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주영 씨가 자기만의 공부 노하우 7가지를 이렇게 저희와 공유를 해주셨는데 주영 씨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네요. 네,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워낙 공부할 게 많고 방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언제 다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시간 투자를 더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그렇지. 그거를 고민하는 시간은 절대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걸 고민 한번 해서 해결을 보면 시간을 더 아낄 수 있으니까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해보세요. 이거 진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게 이런 고민이 안 들어가면은 이게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영리한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공유해주신 주영 씨가 감사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희가 댓글 모아갖고 Q&A 영상을 하나 더 빨아 먹을 거기 때문에 좀 댓글 무자비하게 좀 많이 달아주세요. 무지막지하게 달아주면 저희가 그거 다 공통된 질문 추려갖고 주영이랑 저랑 또 답을 해주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 Q&A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파이팅! 공시생 화이팅! 네, 공시생들 파이팅!